자, 오늘은 HTTP 헤더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가 HTTP 요청 정말 많이 하죠, 그쵸? HTTP 요청을 할 때 그냥 HTTP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뭐든 그냥 되는 일이 없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런 요청을 할 때 사실은 HTTP 헤더와 그리고 바디로 구분된 녀석을 보냅니다. 이것과 이거를 보낸다고요. 그리고 뭘 받냐? 또 똑같이 헤더와 바디를 받는 거예요. 그쵸?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 중에서 헤더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를 찍을 때 항상 예제를 많이 들긴 하는데, 네이버 사랑하고요. 자, 네이버라는 어떤 사이트에 요청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의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쵸? 사실은 이런 화면은 여러가지 API, 정말 수많은 API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컨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많은 API 중에서 count.star 하는 count.nhn이라는 그런 API를 기반으로 오늘은 헤더 그리고 바디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우리 네이버라는 사이트, 그쵸? 자, 여기서 크롬 개발자 도구를 킵니다. 크롬 개발자 도구를 키시면요, 이런 식의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아마 디폴트 세팅은 올로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서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 이렇게 하면은, 자, 수많은 콘텐츠들을 다시 로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fetch xhr을 클릭하셔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unt nhn이라는 녀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count nhn. 자, 여기서 이 count nh라는 API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받아온 건데, 여기서 이거는 이러한 헤더, 지금 보시면은 general, response headers, request headers, 이 세 가지의 헤더로 구성되어 있는 헤더와 그리고 프리브로 볼 수 있는 이 바디를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다시. 자, 제가 HTTP 요청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헤더와 바디로 구분돼가지고 그 컨텐츠를 받아온다라고 했죠? 그쵸? 여기서 제가 그 네이버라는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가 수많은 API 중에서 count.nhn이라는 API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오는데, 그 count.nhin, 이 count.nhin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헤더, 제너럴, 일반 헤더라고 합니다. 리스폰스 헤더, 응답 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헤더, 요청 헤더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받아와서 이렇게 프리브, 바디까지 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NHN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API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JSON 형태의 데이터를 응답을 해주는 그런 API를 만들기도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게 바로 바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PI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JSON을 보내주거나, HTML을 보내주거나, 텍스트를 보내주거나, XML을 보내주거나, 이미지를 보내주거나, 여러 가지 어떤 본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general, response headers, request headers에 담기는 게 바로 헤더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본문은 이렇게 프리브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헤더와 바디를 조금 살펴봤는데, 헤더에 대해서 잠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헤더라는 녀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request URL 땡땡 하고 https www.naver 이렇게 돼 있죠. request method 하고 땡땡 하고 ge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헤더는 뭐냐면 여러분, 콜론, 세미콜론 아니에요. 콜론으로 서로 구분되는 키, 밸류 형태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HTTP 요청을 할 때 세 가지의 헤더인 일반 헤더, 요청 헤더, 응답 헤더가 자동으로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자동으로 생기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것들이 이렇게 얹혀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서버에서 설정되는 헤더를 응답 헤더, 클라이언트에서 설정되는 헤더를 요청 헤더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거 중요해요. 서버에서 설정되는 헤더가 뭐다? 응답 헤더. 클라이언트에서 설정한 헤더를 뭐다? 요청 헤더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헤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헤더는 공통된 헤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청한 URL, 그리고 요청 메서드, 해당 자원을 요청할 때 해당 자원의 출처를 나타내는 URL을 노출시킬지 말지를 정하는 보안 정도가 설정되어 있는 리퍼럴, 폴러시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청 헤더를 볼게요. 요청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할 때 클라이언트가 설정하는 또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헤더를 말합니다. 요청 헤더에는 메서드, 클라이언트 OS, 브라우저 정보 등이 담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리퀘스트 헤더인데, 지금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브라우저로 어떠한 OS로 요청했는지 다 보여요. 지금 보시면 제가 크롬 버전은 108 버전으로 요청을 했다. OS는 맥 OS를 기반으로 요청했다.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클라이언트라는 건 뭐냐? 클라이언트라는 건 사실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떤 장치입니다. 제가 지금은 맥북을 기반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장치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럼 이 장치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담기는 거예요. 요청 헤더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cOS 그리고 구글 크롬 이렇게 담긴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제는 응답 헤더입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보낼 때 설정하는 또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헤더를 말합니다. 응답 헤더는 서버의 소프트웨어 정보 등이 담겨요. 예를 들어서 엔진X를 프로식 서버로 두었다면 해당 정보가 표기가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버는 일반적으로 해커가 서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서버 정보를 숨깁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리스폰스 헤더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버, set cookie, date expires, content time 이런 식으로 어떠한 컨텐츠를 보내주는가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 담긴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서버, NWS는 뭐냐면은 네이버 웹 서버를 뜻해요. 그쵸? 근데 서버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나요? 물론 뭐 gzip이라는 압축 알고리즘을 쓰는 거는 나와 있지만 서버, 우리가 응답으로 받는 그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서버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보가 자세히 나타나져 있다? 안 나타나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응답 헤더를 통해서 해커가 이 서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네 라고 해가지고 해킹 공격을 시도하면은 보안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 헤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버의 소프트웨어 정보 등이 담기지만 그렇게 자세한 정보, 지금 보시면은 NWS 이 NWS 지금 보시면은 이게 네이버 제가 네이버로 요청했을 때 그 헤더를 스샷을 찍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네이버 웹서버이다 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여러분 응답 헤더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Node.js를 기반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Node.js를 까신 다음에 그냥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node a.js라고 node 띄고 a.js 이렇게 a.js 파일로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코드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HTTP 모드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포트 번호는 3000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ttp.create 서버를 통해 가지고 서버라는 객체에다가 이렇게 서버 인스턴스를 남깁니다. 아니, 서버 인스턴스를 담아요. 그 다음에 server.liste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서버를 구동을 시킵니다. 그쵸? 자, 이렇게 구동을 시킬 때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봐요. 자, content type이라는 헤더, 그러니까 컨텐트 타입이라는 키, 그리고 이런 식으로 value 설정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큰 돌이라는 키에다가 I love you, but you don't love me 라는 굉장히 슬픈 value를 설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더를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타입이라는 거는 사실은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서버에서 보통 헤더로 많이 쓰이는 키인 거예요. 컨텐트 타입은 이제 서버 헤더로 많이 쓰이는 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돌이라는 커스텀한 키로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버를 구동을 시키면은, 자, 제가 이거 볼게요. 보시면은 이걸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로 해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보시면은, 자, 올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올 누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헤더, 제가 서버에서 설정된 헤더는 뭐라고 했죠? 리스폰스 헤더에 담긴다라고 했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컨텐트 타입 제가 지정한 대로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큰돌, 이렇게 커스텀한 키로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커스텀하게 설정된 헤더도 설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헤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HTTP 헤더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돌이라는 키 이렇게 커스텀하게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트면 데이트, 뭐 컨텐트 타입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키 값에, 그러니까 그 헤더가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키 값에 발류를 담아서 헤더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키를 설정할 때는요, 요청 헤더에는 쿠키라는 키에다가 응답 헤더라는 set 쿠키라는 키에다가 쿠키를 담아서 설정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헤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